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라는 말씀보다는 부가세가 이제 입에 더 잘 붙죠. 흔히들 시장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부가세, 부가세, 부가세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게 되시는데, 이 부가가치세라는 거가 실제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여러 사업자분들을 제가 이제 실무상 만나게 되면은, 부가세 때문에 너무 미치겠대요. 너무 힘들대요. 내가 부가세 내는 것 때문에.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분들이 납부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납부는 하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없으시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공산품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옷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최초 이제 뭐 옷을 만들려면 실이 필요하니까 실을 판매하는 사람이 옷 제조하는 사람한테 실을 판매해요. 그리고 옷 제조한 사람은 옷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또 판매를 해요. 그러면 옷을 판매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한테 또 옷을 판매하게 되겠죠. 자, 최초에 실을 옷 제조하는 사업자한테 판매할 때 500원, 옷 제조하는 사업자가 옷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마진을 붙여서 1,500원, 그리고 옷 판매하는 사람이 소비자한테 자기 마진을 붙여서 3,000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가세는, 우리나라 부가세는 10%예요. 10% 부가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옷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500원의 물건을 떼오지만, 실을 떼오지만 550원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옷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옷 제조사한테 물건을 떼올 때 1,500원을 떼오지만 사실은 10%를 더해서 1,650원을 줘요. 그리고 최종 소비자는 물건값은 3,000원이지만 부가세 포함해서 3,300원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가가치는 총 얼마가 될까요? 자, 원사, 실을 판매하는 회사는 부가가치라는 것은 마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사를, 실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500원이 남아요. 500원에 팔고 뒤에는 없으니까. 자, 옷을 제조하는 사람은 1,500원에 팔고 500원의 물건을 떼왔어요. 그러니까 실질 마진은 1,000원이죠. 그리고 옷 판매하는 회사는 마진이 3,000원에 소비자한테 팔지만 1,500원의 물건을 떼왔기 때문에 마진은 1,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500원, 1,000원, 1,500원 합치면 이게 3,000원이 돼요. 이게 부가가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금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부가가치의 10%만큼만 납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사를 판매하는 사람은 부가가치가 500원이니까 10%인 50원을 납부하고요. 옷 제조사는 1,000원의 부가가치 마진인 10% 100원을 납부하고, 옷 판매하는 회사는 1,500원의 마진인 10%인 1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세금은 원사 판매업자, 옷 제조업자, 옷 판매업자가 납부는 했어요. 근데 실부담은 어떤가 볼까요? 자, 원사, 실을 판매하는 사람은 실제 부담이 없어요. 왜? 50원 납부할 때 그 50원 그 다음 단계인 옷 제조하는 사람한테 받아서 납부한 거잖아요. 옷 제조업자한테는 100원을 납부했지만 150원을 그 다음 단계인 옷 판매하는 사람한테 150원 받고, 내가 50원은 뒤에 있던 실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납부하는 100원은 자기가 실부담한 게 없어요. 옷 판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150원을 납부했지만 300원은 소비자한테 받고 내가 150원은 부담했단 말이죠. 결국 본인들이 각 단계의 사업자들은 부가세는 납부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최종 부가세에 대한 납부, 부담은 소비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거든요. 자,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공산품을 거래할 때 대부분 발생하게 되세요.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이게 뭐죠? 농산품들이에요. 이런 품들은
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면세 품목이 되고요. 또 학원, 각종 학원, 강습소, 교습소 이런 교육사업도 면세 품목이 됩니다. 그리고 도서, 신문, 잡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병원, 약국 이런 것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그 진한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른쪽 연한색으로 있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해당 사업을 보시면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그 소규모 사업자라고 했죠. 그래서 과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공산품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그 부가세가 과세되지만 그 영세 사업자, 일정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자인데요. 그 기준 금액은 8천만 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이거는 2021년부터고 2020년까지는 4,800만 원이 기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농산물을 재배 판매하는 농어민들이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 과세 사업자는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개인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씩 신고하게 되고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 매입에 대한 내역을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말씀드렸다시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품목을 거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도 이제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매출 내역 등을 정리해서 신고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에서 매입을 뺀 마진에 10%의 세금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출세액 부분을 보면은 일반 과세자는 내가 판매한 금액의 10%만큼을 납부하게 되는 거고, 대신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내가 사온 금액의 10%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매출액의 10%만큼 나온 금액에서 매입액의 10%만큼 금액을 공제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같은 과세 사업자지만 간이과세자들은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이과세자는 혜택을 주기 위함이에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세금을 작게 납부하게끔 그렇게 만든 사업자이기 때문에 뭐 내용에 보시면 뭐 공급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곱하기 20%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다 아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8천만 원이 안 되는 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가 되고 그들은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혜택이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품목을 거래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좀 매출세액이 없고요. 납부할 세금도 없고요. 그리고 면세 사업자가 물건을 구입했을 때 매입세액도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농업용 기자재 같은 것들, 뭐 농업용 필름, 농업용 지주대, 포장상자 이런 것들은 다 공산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다 부가세를 주고 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부가세 혜택을 공제받는 혜택을 받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농업인한테는 일정 부분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말씀드렸듯이 농산물 중에서도 가공을 하면은 이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품목이에요. 거기서 일정한 가공,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양파는 농산물이지만 양파즙은 가공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공산품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정 부분 가공, 단순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이 됐더라고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곡류입니다. 곡류. 곡류는 여러분들 뭐 쌀, 밀, 수수, 보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농산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곡물을 부순 알곡, 그리고 플레이크 모양으로 거칠게 빻은 것들, 이거는 순수 농산물은 아니죠. 일정 가공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거는 단순 가공으로 보고 가공이 되었더라도 이거는 면세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서류, 이거는 뿌리 식물이 되겠죠. 뿌리 작물이 되게 되는데 뭐 칡뿌리, 돼지감자,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순수 농산물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면세죠. 그 외에 또 단순 가공이 있는데 단순 가공은 뭐가 있냐면은 감자가루, 고구마가루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단순 가공으로 보고 가공이 됐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이제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를 보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제 뭐 사과배 같은 것도 당연히 농산물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겠죠. 그리고 단순 건조, 요새는 건조 과일이 유행이긴 한데 그러한 과실들은 또 단순 가공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채소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단순 가공 식품인데요. 자, 첫 번째로 천연꿀이에요. 꿀 자체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 밑에 있는데 데친 채소, 김치, 장아찌, 젓갈, 두부, 배추,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은 사실 순수 농산물은 아니라는 거죠. 상당한, 이거는 단순 가공이 아니라 상당한 가공을 거친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이거를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으로 보는 게 맞는데 세무서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들도 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다만 여기서 보죠.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포장하는 경우엔 제외. 말이 참 어렵죠. 그럼 도대체 이거 뭘 말하는 것이냐? 참 애매하긴 한데요. 단순 예를 들어보면은 그 시장에서 아니면 제가 하나로마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하나로마트로 가면은 뭐 김치 같은 거를 대량으로 뭐 만들어서 그 안에서 포장을 바로 그 앞에서 해서 소비자한테 건네주게 됩니다. 이런 거는 면세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점 가서 이제 급할 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컵라면을 드실 때가 있어요. 컵라면을 드시게 되면 우리가 입이 심심하기 때문에 뭘 먹죠? 꼬마김치, 조그맣게 포장된 김치를 먹게 되는데 이거는 다 규격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똑같은 김치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과세하겠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게 이제 국세청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이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느낌표로 꼭 챙겨 받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그냥 단순 판매를 하는 경우는 농업인을 경작을 해서 단순 판매하는 경우에 이 농산물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품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농업을 하는데 들어간 사업 여러 가지 기자재들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매입에 대한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면세 사업자의 단점이 그거거든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산품 같은 것을 사올 때 부가가치세를 줬는데 그거를 공제나 환급을 못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어민들이 면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서 해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법으로 총 60가지만 해주게 돼 있어요. 총 60가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숫자 1부터 59까지 제가 이 자료를 만들 이후에 60번째가 새로 생겼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대표적으로 농업, 임업용 필름. 이거 뭐 하우스 작업할 때 필름 엄청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우스 작업할 때 파이프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주대. 그리고 우리가 농산품들을 포장할 때 포장지는 당연히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다 공산품이라는 말씀이죠. 그때 우리가 사올 때 원래 가격에 부가가치세 주고 사온 거예요. 우리도 소비자 입장에서. 그 외에도 총 60가지의 품목들이 있어요. 이 가격이 얼마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가격이 비교적 고가인 것도 꽤 있거든요. 이거를 원래는 환급을 해주는 대상이 아닌데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방법은 이 농업용 기자재를 사오실 때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농어민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사업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내신 분이라고 하면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어민들이 사실상 사업자를 내지 않고 있는, 그럴 경우에는 농협에서 대행을 해주게 돼요. 지역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시고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고 본인이 취득한 농어민 확인서를 갖고 사후 환급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쪽에서 서류 업무를 통해서 나중에 그 부가세만큼을 통장으로 넣어주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대행을 농협에 맡기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법에서도 수수료를 받게끔 해놨어요. 그럼 수수료가 얼마냐? 여러분들이 돌려받는 부가세의 5%가 그 농협에 대한 수수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고 한도가 5만 원이에요. 이거는 딱 건별로 내가 품목별로 환급받는 금액의 5%가 수수료인데 최고 한도는 5만 원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거는 분기나 반기마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분기마다 이러한 것들을 구매하셨으면 모아서 신청하시고, 아니면 분기가 아니면은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이제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되게 유리한 부분이니까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로 놓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